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56% 하락했고 나스닥은 0.35% 상승, S&P 500이 0.11% 하락, 러셀이 0.24% 하락했죠. 나스닥만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했다. 자, 아침장이 떠서 준비했지만은 아무래도 토요일 날 또 협상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반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악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털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토요일 이럴 때 금요일 날 아무래도 좀 주가를 많이 털고 그다음 월요일 날 다시 주가는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에도 역시나 나스닥이 주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입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멜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반도체 3종사가 많이 올라갔죠. 즉 말해서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TSMC 실적이.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AI 반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요 세업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세업종에 계속된 AI 쪽에 신규에 지금 이제 수요가 더 많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의 주가가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제 주주소환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장에서 안 좋았던 것은 역시나 소프트웨어 쪽 있죠. 애플리케이션. 요거하고 지금 이제 팔로알토라든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보안업체들 이런 것들 다른 것보다는 엔트로피 때문에 이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습니다. 파이낸셜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엔트로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금융업종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쪽 분야도 조금씩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엔트로픽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약간씩은 안 좋은 모양이 있었다. 나머지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는 올라갔고, 자, 반도체 중으로는 AI 쪽으로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지금 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업종들. 그래서 요 반도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요 반도체들 있죠.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메모리 아니면 이쪽으로 장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일단 종목별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것은 섹터별로 또 봐야 되겠죠. 11개 섹터 중에서 한 4개, 5개가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장 자체가 좀 순환매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좋았던 것은 베이직 머티리얼,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죠. 요 두 종목이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테크놀로지 분야, IT 분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쪽 분야에다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헬스케어, 파이낸셜 이쪽이 좀 많이 떨어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IT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두 가지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스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 지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삭스 지수입니다. 즉 반도체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스파이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얘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삭스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메모리, 두 번째가 광통신, 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네 번째가 지금 이제 GPU 이런 식으로 따라서 순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투자할 곳이 아무래도 삭스 쪽에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강한 분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이 가는 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눌릴 때 조금씩 들어가셔서 계속 분할 매수하셔서 가시게 되면 더 많이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저번에도 비교를 해갖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건 QQQ입니다. 이건 QQQ고,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스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삭스는 또 좀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다음 QQQ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주도주가 아니고 삭스가 주도주다. 우리가 주도주에다가 투자를 해야만이 더 많은 상승폭, 더 많은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자, 웬만하면 지금은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는 좀 많이 떨어졌죠. UK 오일 같은 경우는 2.15% 하락을 했다. 브렌트유. 그 다음에 US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도 2.49% 정도 하락을 했다. 자, 아무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으니까 유가 자체가 조금씩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고, 자, S&P 500은 뭐 크게 일단은 변동이 없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일선 같은 다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이평선들을 거의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차적으로 이제부터는 일단 고점을 통과하는 그 고점 라인대 있죠. 7천을 어떻게 돌파할지. 자, 그거 자체가 문제인데 아무리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보시고 또 눌릴 때마다 이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때까지 사지 못하신 분들 한해서는. 그 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서 좀 눕고 있고 거의 이평선을 다 돌파인 가운데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물론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좀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도 그렇고, 뭐 7일 연속 상승인 것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은 될 수 있습니다만, S&P 5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을 좀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천천히 일단 하시고, 너무 섣불하게 매수 매도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러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베리슨 돌파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것은 나스닥, 그 다음에 러셀, 자,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것은 10년물 금리입니다. 0.93%까지 올랐죠. 4.32까지 올랐는데 올라갔던 이유는 오늘 전 CPI가 지수가 좀 물론 지금 기대치보다는 좋았지만은 저번보다도 상당히 많이 뛰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는 그렇게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다. 자,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 반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유가가 어떻게 앞으로 향방이 될지 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리도 결정이 되니까 요게 지금 이제 아킬레스건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아킬레스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달러 지수 역시도 지금 오늘 장에서는 98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미국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모양이 있고 자, 여러 가지 뭐 빅스 지수도 일단은 20 미만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더 평온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이 되었는데 시장이 일단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과의 잠정적인 휴전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정시가 전쟁의 여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올라갔던 이유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전쟁 기간 내내 투자가들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잘 버텨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 심리를 보였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아무래도 보통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10% 이상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10%에서 20%요 사이가 조정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10%라는 그런 조정장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올라가서 눕는 게 조정이 그 10%도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일단은 지금 이제 반등이 강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조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조정이 깊으면은 또 반등이 짧을 수가 있는데 이게 조정이 얇죠. 그러면 그 정도로 일단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6,300에서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기업의 실적 전망이 여전히도 견고하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또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전망마저도 이번 주에 좀 밝아지고 있다면은 최소한의 한 차례 금리는 인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반영되기 시작하면 또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가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제 11월 달에 선거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휴전이 확정된 가운데 다음 주에 시작되는 미국의 최대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주가를 다시금 끌어올려서 연말의 상승세를 이끌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략가들이 아직까지는 소폭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겠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자, 아무래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80불대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니까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은 기업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현재 에너지 위기나 논쟁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견해가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자, 만약 그런 전망이 타당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분정 조식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주가가 이 모든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흐름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가 제대로 나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이겠죠. 수익 전망을 본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시장은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팩셋에 따르면은 저번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분기의 평균은 12.5%
1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6분기 연속의 두 자리 숫자 성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44%가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 소재 이런 것들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기껏해야 보통 수준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보기술 IT에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좀 경고 신호가 나타났는데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운항 능력의 확대 계획을 상당히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이야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좀 유류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좀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기업 이익이 가이던스가 좀 꺾이는지 그런 거는 계속해서 체킹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자문가들이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호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지난 6주 동안에 받지 못했던 좋은 소식을 안겨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된다면 시장이 반등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있을 것은 이제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해서 CD, 웰스파고,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 넷플릭스, 블랙, 그래 존슨앤존슨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오면은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런 것들 체킹하시고 그다음 전쟁도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또 계속해서 상승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가 이란 전쟁의 손실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시장 자체가 유가보다도 더 낙관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자체를 본다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손실을 만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충격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석유시장 자체는 여전히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화요일 밤에 발표된 2주간의 휴전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회복에 힘을 실어주었고 안도렐리를 촉발하면서 2월 말에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 손실분의 3분의 2 이상을 만회하는 데 다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수치를 본다면 전쟁 이전 수준인 6,878.88보다도 1% 정도 미만으로 났다. 거의 다가왔다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지금 중동 지역의 공급 병력 향상과 관련된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원유 가격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유하고 지금 주식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클레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주시장은 유가보다도 다소 더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유가 선물의 하락세보다도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장인데 이번 반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세 베팅이 청산되면서 발생한 강력한 숏스퀴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이 매도가 바로 매수로 돌아가면서 숏스퀴즈를 했다는 겁니다. 매도 친 사람들 매수를 해놓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됐다는 것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책의 전환점을 목색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점도 반등에 한몫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주가는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전쟁에서 벗어날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장 완화가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아무래도 올라갔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매도세로 인해서 매도세 청산으로 해서 주가는 좀 반등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횡보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많기 때문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D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화요일 휴전이 분위기를 바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는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출구를 찾았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합의까지는 순탄한 길은 아닌데 투자자들의 위험 요소를 상당히 줄였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 물론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문제가 없는데 또 다시 위험한 요소도 뭐 추가할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속적인 긴장인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요 해상 수송로는 여전히 대부분 폐쇄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이 열려야만이 아무래도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데 얼마나 빨리 열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지금은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는 좀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토요일에 이란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 있는데 자, 그렇게 만났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공식적인 협의나 아니면 중대한 돌파구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의 불일치, 그다음에 지역 공석은 휴전을 위협하면서 유가 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무래도 회담은 공식적인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통제하에서 새로운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라도 해협 통과를 재개하도록 한다면은 백악관이 승리를 선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물론 회담의 최종 결과는 이란에 대한 공격과 이란의 공격이 중단되고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장악한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은 일단 지금 이제 전쟁은 종식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어주는데, 자,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권 아무래도 이란이 또 가지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신호 중의 하나로 다음 주 애리조나야 네바다를 방문해서 자신과 공화당 동료들이 작년에 통과시킨 감세 정책을 홍보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그가 이란 해협의 통제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빨리 끝내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물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제기하기 위해서 미국 함정에 탄약을 재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디까지나 일단 채찍이고 계속해서 당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지금 에브코 IS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치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바논 문제가 명확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극심한 입장 차이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 그다음에 이란의 협상을 장기화하려는 오랜 경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렇지만 기본 시나리오자 단기적으로 가능한 최상의 결과는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논의를 이끌어갈 고위급의 원칙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가 없더라도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환호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과 베센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과 엔트로픽의 미토스의 AI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상당히 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이 되면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이 금융이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베센트하고 파월 윤정은 의장이 미국 은행자들과 만나서 엔트로픽의 새로운 미소스의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은 해커들이 미토스의 기능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주에 제한적으로 미토스를 출시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금융주, 그다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심리상으로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동전의 양면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이 잘못 처리되면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된다면은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등장하기 이전보다는 근본적으로 더 안전한 인터넷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된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안주 이런 것들은 또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팔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차트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나타났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좀 아무래도 이 라인대를 지지하지 못하면 내려오는 거 아니냐. 자, 맞는 말이죠. 차트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일단 장기적인 추세선 라인대를 일단 붕괴시켰고 삼각 수렴형이 있는데 자, 그걸 돌파하게 되면 주가는 더 꼬꾸라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차트는 맹신을 해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 무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의 보조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과연 팔란티어가 아무래도 엔트로픽이 정말로 팔란티어를 갖다 완전히 흡수합병하면서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션 마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멀티플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멀티플이. 그래서 심리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나쁠 때는 아무래도 주가는 이익하고 심리의 고피인데 아무래도 심리가 안 좋으니까 멀티플이 좀 축소가 돼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지 이익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반등되지 않겠는가. 대신에 팔란티어가 정말로 지금 이제 엔트로픽이 흡수합병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려가면서 시간 자체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은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의 트루소셜을 보시게 되면 팔란티어는 뛰어난 전투 능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입증이 됐고 적들에게
물어봐라.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는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뭐 쓸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팔란티에 대해서 공매도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025년도 가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로 일단 들고 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2027년도가 만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공매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갖고 있는 것이 현재 2027년도에 6월 17일 만기되고 있는 지금 행사 가격 50짜리 풋옵션과 2020년도 12월 19일에 만기가 되고 있는 행사 가격 100짜리의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할 생각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더 떨어진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돼봐야 아는 거고 언제 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물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주가는 가지를 못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200달러 부근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에 약세를 보였다 해서 터무니없는 고평가가 있다. 물론 200달러 정도는 고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의 가치가 현재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즉 말해서 펀더멘탈의 가치가 주당 50달러 미만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풋옵션을 계속 보유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달러 이상, 뭐 100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인데 50달러도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팔란티의 CEO인 칼프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버리의 내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상하고 완전히 미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물론 50달러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고 자,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공매도로 포지션을 했죠. 엔비디아 자체도 풋옵션을 갖다가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금요일에 엔비디아는 하락 포지션을 늘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는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맞는 것도 있고 당연히 틀린 것도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P/Rati오도 20배수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1월 27일 만기고 행사가 115로 갔다가 풋옵션 3.3에 매수했다. 지금은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대 손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 같이 하락을 2개월 후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뭐 롤업을 또 생각해 볼 예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팔란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UBS는 또한 AI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판단돼서 서비스나우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BS에 따르면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한때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협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회사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의 붕괴 위험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이 급락하면서 주가는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서비스나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 목표가도 170에서 100달러로 낮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서비스나우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비해서 AI 시대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러한 판단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AI 외에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예산 압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옴에 따라서 중립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심리가 많이 안 좋다. 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서 41% 하락했고 IGV 있죠. 소프트웨어 섹터에 있는 것들은 올해 들어서 27%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엔트로픽의 새로운 에이전트 도구 출시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특별히 UBS에 따르게 되면은 해당 기업들의 고객들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다른 소프트웨어 지출을 갖다가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손실이 나타났다. 즉 말해서 인공지능만 투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포춘 500대 기업의 파트너사들이 AI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 인프라 지출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 이외의 핵심 소프트웨어 지출이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자,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 기업과의 통화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 AI 이외의 지출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가 지금 115불인데 이거보다 더 적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0불 정도 주겠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금이 바로 빅테크 주식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홀드 P 레이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결론적 이야기에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는 20배수 정도 받고 있고 애플이 29배수, 그다음 마소가 20배수, 아마존 27배수, 그다음에 알파벳이 26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자, 보통 보면 12월 31일자로 본다면은 작년입니다. 2015년도 그때는 24배수, 32배수, 27배수, 28배수, 27배수. 자, 그때보다 현저히 낮다는 거겠죠. 그다음 중요한 또 5년치의 평균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37배수, 27배수, 30배수, 그다음 51배수, 뭐 24배수니까 전반적으로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떨어져 있다는 거겠죠. 애플 역시도 지금 애플은 비슷하고 지금 현재 마소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존 역시도 한 2배 정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0년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한 2개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 된 EPS 12개월 동안을 본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익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으니까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고, 자, 마소 역시도 지금 이제 많이 눌려 있는데 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배수는 상당히 저렴한 가운데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파벳, 아마존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이런 주식들을 들어갈 때다. 테슬라는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1.0을 예측했는데 0.9가 나왔으니까 좀 좋게 나왔는데 저번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0.3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PC 근원 물가 지수 역시도 0.3을 예측했는데 0.2니까 요거 자체는 상당히 조금 적게 나왔죠. 저번하고 똑같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저 YY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인데 3.3, 그 다음 PC 역시도 2.7인데 2.6,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예측치보다는 좋게 나왔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미시간주 1년에 물가 상승률 한번 보시게 되면 4.2를 예측했는데 4.8로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일단 전망치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5년치 있죠. 5년치는 뭐 그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51.6을 예측을 했는데 47.6으로서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CPI는 좋게 나왔는데 물가 상승률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심리 지수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 것 같은 푸드 있죠. 자, 푸드 자체를 보면 푸드 값이 요즘 많이 올랐는데 푸드 값을 본다면 그 0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항상 지표를 볼 때는 이제 과거치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디셈블부터 시작해서 제뉴얼리, 페브러리, 마치까지 보시게 되면 0.7, 0.2, 0.4, 요번에 0.0이죠.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번 3월 달에 푸드는 많이 줄어들었다. 자, 푸드 값이 많이 올라왔는데 좀 줄어들었던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 상당히 많이 뛸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본다면 여기 뭐 10.9까지 올라왔으니까 에너지는 많이 뛰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푸드 제외한 것들 있죠. 자,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에너지하고 푸드 제외한 것들, 자, 그거 자체는 뭐 0.2니까 크게 뛴 것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일단 하락했던 것들 본다면은 뉴스칼 있죠. 요거 자체는 일단 중고차인데 중고차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0.4, 0.4로서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이 하락했다는 것은 좀 물가 하락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있죠. 요거 역시도 조금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0.1로서 0.0에서 마이너스 1.0으로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메디케어하고 지금 이제 중고차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중요한 건 쉘트죠. 쉘트 같은 거 본다 하더라도 쉘트는 0.2, 0.3 약간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나쁘게 지금 이제 크게 올라간 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뭐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겠죠. 0.6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푸드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제외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일단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TD코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암호화폐 재무관리 회사들을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매수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네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보면 스트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 나카모토 홀딩스, 그 다음 스마트 웹 컴퍼니가 있고, 그 다음 샤프링크, 요 네 가지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요들 기업 자체를 본다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각자의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에도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는 운영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산업 분야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물론 6개월 동안의 거시경제적 요구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 속에서 50% 이상이 하락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가격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자체 비트코인 ETF인
MSBT를 갖다 출시한 등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트라이브라든지 샤프링크 이런 것들은 100% 이상의 상승력, 그 다음에 스마트웹 이런 것들은 200% 이상의 잠재력, 나카모토 역시도 300%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업체에 따르게 되면 현물이라든지 ETF 보유를 통한 투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암호화폐 국채 회사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상승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러한 회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당 보유의 암호화폐량을 늘리고 개인 투자가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기간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선순환적인 성장 고리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투기적인 수단에서 글로벌의 금융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전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이더리움은 100조 달러 규모의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현물 보유라든지 ETF를 통해서만 보는 대신에 잘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재무관리회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투자에다가 레버리지를 땡겨오고 거기다 영업 현금흐름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재투자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